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친구에게 이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대화를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인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모든 관계에서는 바운더리를 기본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럼 바운더리가 뭐냐? 바운더리는 정말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피부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의 가장 말단에 있는 조직이죠. 그러니까 나와 외부 세상을 경계 지어주는 어떤 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Psychology Today라는 매거진에서는 바운더리 이렇게 정의했어요. 관계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보이지 않는 선을 말한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선은 피부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유동적이고 진화할 수 있어요. 아마 바운더리의 각 분야별 예시를 들어드리면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적으로는 신체적인 바운더리가 있어요. 누가 내 신체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을 권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서 갑자기 막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내 가슴을 만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무례한 거겠죠. 그것처럼 내 신체에 대한 바운더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섹슈얼 바운더리입니다. 내 성적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 함부로 나에게 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침범을 해서 안 된다는 거. 이게 섹슈얼 바운더리죠. 세 번째는 지적인 바운더리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떨 때는 친구와 그걸 나누면서 해소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 주제가 지금 아직 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미안한데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나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 바운더리예요. 이거는 내가 내 감정을 얼마나 나눌 것인지 결정하는 그 주체가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친한 친구라도 어떤 감정은 내가 나누고 싶지만 어떤 감정은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늘 미묘한 것 같아요. 꼭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막 나누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주는 걸로 뭔가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불편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럼 한쪽은 서운해지고 한쪽은 굉장히 불편해지고. 근데 제가 아까 뭐랬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건강한 관계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얼마나 존중받는지도 이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물질적 바운더리인데요. 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권리예요. 친구 중에 물건 빌려가고 안 돌려주고 아니면 뭐 차를 빌려갔다가 어디 막 긁혀서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내 바운더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물건 다시 못 빌려주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빌려줄 때 이거 조심히 쓰고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운더리에 해당돼요. 마지막은 시간적 바운더리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그것도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막 24시간 붙어있고 싶어 해. 또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봐도, 한 달에 한 번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서로의 바운더리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시간적 바운더리 때문에 굉장히 친구들과 갈등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라면 자주 봐야 돼 라는 고정관념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1년에 한 번 봐도 나는 너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내가 생각했을 때 자주 친구를 본다는 기준과 저 친구가 생각했을 때 자주 친구를 본다는 기준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서로 조율해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바운더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적절한 선이 있어야 상대도 지킬 수 있고 나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우리가 관계 내에서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인지 상대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어주기도 해요. 내가 나는 이런 게 싫어,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명확히 밝혀줘야 상대도 나에게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과도한 역할을 하다가 소진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서야 저는 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특히 가족 사이, 이런 사이에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같이 있으면 불편해 라는 생각이 드는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 나의 바운더리가 침범당했는데 이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제대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불편한데 나만 참으면 되겠지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나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 내가 안 행복하잖아요. 그럼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관계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조율해 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바운더리는 사람마다 그 유형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정말 크게 세 분류로 나눴을 때 경직된 바운더리, 허술한 바운더리, 건강한 바운더리로 나뉘는 학자들이 있어요. 경직된 바운더리는 회피의착처럼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먼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바운더리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연결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 느껴져요. 두 번째는 허술한 바운더리.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관계 중심적이고 연결을 넘어 거의 일체감을 바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친구랑 저랑 좋아하는 게 다르거나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면 굉장히 서운했어요. 사실 너무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취향이 다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친구가 싫어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허술한 바운더리였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욕구와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상대에게 맞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면서도 그 관계 내에서 많은 소진을 느끼죠. 마지막으로 건강한 바운더리는 대문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문은 다른 사람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또 문을 열면 친구들을 환영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바운더리인 사람들은 부드럽게 자기 주장을 관철할 수도 있고 또 부드럽게 거절을 할 줄도 알아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거절이란 무엇이냐?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의 경계를 침범했을 때 참는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잖아요. 우리가 바운더리가 침범당했을 때 무조건 따귀를 때릴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고의가 아닌 정말 이 사람이 악의 없이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한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낼 필요는 없죠. 다만 명확하게 네가 지금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했어 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것과 저의 경험을 맞물려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대화의 처음 시작은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너 정말 나한테 아주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에 대해서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친구야, 나 진짜 네가 좋고 너랑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데 나는 밤 11시 이후에 연락하는 게 피곤해. 아니면 네가 쇼핑 가자고 할 때마다 나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나는 부담스러워. 이때 사과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서운해할 거 아는데 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관계 내에서 명확히 얘기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랑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쇼핑하는 건 좋아. 10시에 전화해서 30분 정도 통화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이상은 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바운더리를 세우는 것이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둘 다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나는 이런 게 불편해,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나는 이런 불편한 점을 너한테 얘기할 정도로 너를 신뢰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 관계를 아끼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래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의 바운더리를 친구한테 얘기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애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서로를 아끼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 아껴줘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맞춰줄 수 있는 게 사실 상대도 바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끼는 친구가 나랑 있을 때마다 불편하고 참고 힘들고 그러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신뢰와 애정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친구랑 이야기하고 나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편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근력을 키울 때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막 늘 날아갈 것 같이 즐겁나요? 아니죠. 운동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쓰이고 근육이 쓰이고 시간도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죠.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정이 우리의 기초적인 관계 근육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우정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고 불편한 감정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게 저는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가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 그거를 지혜롭게 겪어낼 수 있는 단련을 해주는 거라고 믿어요.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나와 상대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건강한 우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아, 이 친구랑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이런 얘기할 친구가 없는데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외로움이 우리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이 외로움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